갑자기 추워진 날씨, 조금 갑작스런 날씨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더 춥게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은 저의 기분 탓일까요? 똑같은 날씨지만 건강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내 기분 따라 또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날씨도 내 마음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는 걸 안 오게, 눈이 오는 걸 안 오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을 조절하면 춥던 것도 따뜻하게, 더운 것도 시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오늘 속에서 오늘, 그리고 오늘이 곧 학교인 걸 배워가는 오늘 학교, 오늘 라디오에서 준비되지 않는 도전,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이 시간 꾸며가려고 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신가요? 제가 참 아주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오늘 라디오를 제가 9시 30분에 처음에 하기로 이렇게 공지를 올렸었는데 제가 퇴근하고 좀 피곤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시계를 잘못 본 거예요. 근데 그게 9시 30분이 아니라 8시 30분이었는데 혼자 너무 막 급하게 막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라디오를 스트리밍을 켜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는 듯한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좀 그런 느낌을 제가 이제 받고 있었죠. 그래서 왜 이러지?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8시 49분인가? 그때 좀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걸 시간을 약속을 안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럼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10시에 스팀을 키겠다고 했는데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진짜. 그때 다 그거 했던 거를 그래도 모니터링 하려고 다시 들었는데 더 깜짝 놀란 건 마이크가 켜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네 분이나 듣고 계셨었는데 그 네 분들은 뭘 들으신 거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들으신 건가? 참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개인 방송의 묘미이기도 하지만 개인 방송의 큰 실수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속에서 오늘 조금 고단하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다시 긍정으로, 기쁜 일로,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 즐거웠던 마음들도 감사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요즘의 낙이 무엇인가요? 그 낙이 정말 소소하고 정말 흔했던 것이 감사한 시절이 요즘이라고 많이들 표현하고, 당연한 것들이 또 정말 정말 고마운 시절을 내가 보내왔었구나. 하지만 언젠간 지금을 또 돌아보면 지금이 참 값지고 재미있었던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저 이 라디오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오늘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님, 네, 이모티콘으로 저에게 뭔가의 마음의 응원을 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아까 했던 그런 저의 이야기는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요즘 저는 얼마 전에 오늘로그에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면서 이 배가 좀 다르게 아픈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느끼던 그 배가 아닌 느낌? 그래서 병원에 급행으로 또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혹시 그 수술실에 가보신 분들은 그 분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게 병원에 가고 또 결과에 바로 침상에 눕자마자 바로 건강 체크하고 또 바로 수술실로 막 그 가는 천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수술이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저는 저에게 계속 그렇게 관했거든요. 한마음짜리에서 하게 하라고, 정말 한마음짜리에서 원만하게 하라고 계속 관하는 시간을 갖고 약간 좀 차가운 기운이 있는 수술실에 딱 들어가서 그 차가운 공기에 분주한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그리고 자꾸 저에게 어, 이렇게 묻는 질문들,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어디 수술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호흡기와 같은 산소기 같은 걸 제 얼굴에 가린 다음에 숨쉬게 하라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 이렇게 이전에 남자들 한 번씩 하는 그 수술의 수술실과 다른 느낌, 진짜 수술실의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수술하면서 딱 그 순간에 제 이름을 확인하고 자 지금 마취액 들어갑니다 라고 한 순간에 제가 의식이 잃은 거죠. 의식이 잃게 되는 상황에서 수술이 진행됐던 그 순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득 어제 수술했던 그 상황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선선하게 바람이 부는 그 언덕 같은 푸른 들판에 제가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그 다음날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가는 그런 느낌? 참,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그 다음날에 정신이 들었을 때는 그 수술 직전의 순간이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야, 사람이 진짜 죽으면 이렇게 한순간이겠구나. 야, 진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부분들이 참 한편으로 무섭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한 상황에서 지금 순간에 저희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아, 나는 좀 괜찮아. 나에게 죽음은 많이 타자화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막상 그런 경험을 해봤을 때, 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김자옥 연예인이, 김자옥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암투병 하고 있는 순간에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암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병.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또 누군가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점검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연초에 정말 정말 내 인생의 값진 책 한 권을 읽고 나온 듯한 느낌이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록 몸은 여기서 고치고 있고 하나의 수술을 하고 있지만 나의 의식은 어딘가에 푸른 들판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나를 볼 때 막상 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아지는, 이러한 의식, 이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란 생각은 드시지 않겠죠. 하지만 오늘 이 투데이 1월 28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순간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계실 건데,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었고 어떤 부분들이 나에게 좀 고통스럽게 어렵게 받아들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노래는 조용필 님이라고 하기 좀
무겁죠. 조용필 선생님의, 왠지 선생님이란 말을 뒤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조용필 선생님의 바람의 노래라는 곡인데요. 최근에 소양이라는 그 가수가 다시 불렀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번에 최근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야, 참 좋다. 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소양의 바람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어떠세요? 참, 전 이 곡이 참 요즘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 가사를 보면서 참 이쁘면서 좀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왠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 실패와 고뇌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해낼 수 있는 해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근데 사람들은 실패와 고뇌 그리고 힘든 부분들은 다 비켜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나에게 오지 않길 한편으로 바라는 마음도 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 해답이 바로 그것을 여의고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면 이 세상을 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근데 제가 요즘 그 교육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사례들 그리고 과거에 상담시설에 있을 때 이야기들을 좀 떠올려 보면 사람들은 참 별게 아닌 것 같은 걸로, 단순한 걸로 참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도 교육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힘들었고 어떤 부분들에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제 아주머니들 연령대죠. 절에서 한 보살님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연령대 분들께서 그렇게 남편이 밉다라는 이야기들, 같이 사는 내가 저 사람이랑 왜 살까라는 이야기들, 또 남자들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사업에 대한 실패, 뭐 관계에 대한 불안, 실망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 참 단순한 것 같이 느끼는데 또 복잡하게 사는 것 같고, 또 복잡한 거를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또 나로 바라보지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참 우리가 중요한 거구나. 누군가와 꼭 뭐 가족이라는 집단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라는 부분들, 연인이란 부분들, 또 뭐 여러 뭐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표현하는 연습이나 그런 부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 때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맞춰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맞춰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마음들을 내가 좀 열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눈앞에 대행선사의 법어이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서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참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빈 몸으로 왔는데, 근데 참 뭔가를 그렇게 살고자 또 채우고자 하는 욕구로 끝없이 또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의 마음으로 했지만 그 마음을 좀 비워놓을 수 있는, 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댓글창을 잠깐 닫았는데 댓글 혹시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속에서 오늘을 배우다 오늘 학교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0시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9시 30분보다는 10시에 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직 끝나는 시간은 아닙니다. 갑자기 제가 시간 공지를 해서 좀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출판사에 나온 그 아이만의 단 한 사람이라는 권영애 저자님의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이 권영애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인데 오랫동안 아동 심리 분야 그리고 인성교육 연구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함께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참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따뜻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느껴요.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는데 21일이 걸린다고 한다. 조금 더 복잡한 습관을 바꾼 데는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자전거 하나를 배워도 시간이 가면 저절로 손과 발이 내가 자전거를 탈 때 필요한 근육을 기억하게 된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좀 밑줄을 쳤던 부분들인데 오뚜기 근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표현인데 오뚜기 근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즉 자기 효능감으로 불려온다. 자신이 선택해서 시도한 행동이 성공할 때 아이들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된다. 한 번의 성공 경험은 다음 도전을 준비하게 하고 이 자기 효능감이 반복되면 그야말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안한 상황에서도 도전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오뚜기 근육. 여러분들에게 작은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냥 사람들이 넘어지면 안 돼 라고 또 생각하고 넘어지면 왠지 안 될 것처럼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오뚜기 근육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힘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도 좀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라는 59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책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이란 문구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느 한 소년의 재판을 받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소녀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A양. 서울가정법원 김규혁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움축이고 있는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말을 했다.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댔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하라 라고 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고 외쳤을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정에 있던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도 눈시울이 빨개졌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다. 법대로라면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을 내렸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뿐이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그 이유는 A양이 범행을 저질렀던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돌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렸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이 범벅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웠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 손을 꼭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하게 주겠구나 하며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가정법원 내에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 힘든 부분들을 왜 그렇게 힘들게 되었는지, 이 삶이 망가졌다고 표현되는 이 순간이 자존감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진짜 참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실수, 그런 상황, 그렇게 되면 그 보여주는 현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아유 어떻게 저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마음을 살피고 읽는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도록 할까요? 제가 그 다음 준비했던 노래는 커피소녀의 행복의 주문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라는 부분들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께서 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사람이 12분 만에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행복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영상 하나를 보는데,
예능 같은 토크쇼에서 질문을 해요. 진행자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남 탓을 하는 것, 맛있는 걸 먹는 것,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12분 동안 누군가에게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마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음, 그게 결국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유대 관계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축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행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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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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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행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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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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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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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작은 용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며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또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게 마음 낼 수 있는 시간, 또 누군가가 나와 더불어 더 밝아질 수 있게 마음 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르침, 어떤 마음들을 마음속에 세우고 계신가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네요. 이도열님 고맙습니다. 먼저 인사할게요. 일찍 자려나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눴던 시간들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떠나가는 사람,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별도 좋고 사별도 좋고
생각은 어떻게 떠나보내고 떠난 마음들이 어떻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속에서 오늘 진짜 정말 정말 저 그랬습니다. 9시 30분을 8시 30분으로 착각해서 했던 시간들. 참 다른 사람 봤을 땐 실수인데 저에겐 스스로가 애교라고 그냥 웃으려고 하는데도 머릿속이 맴도네요. 다음 주 2월 4일은 목요일은 10시에 만날 예정이고요. 당분간은 매주 목요일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마음들 잘 다독다독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